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사는 김하연입니다.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는 7해가 넘었어요. 남편은 해운대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출장이 잦고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글을 씁니다. 요즘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더군요. 머리결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탓인지 뭐가 변한 건지 확신은 없지만 분명히 어떤 흐름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은 자주 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비가 잔잔히 내리던 늦은 오후였고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로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택배일 확률이 컸지만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에 헐렁한 셔츠, 그리고 약간 난처한 표정.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세입자였습니다. 현관 번호키가 고장나서 해결해달라고 직접 왔습니다. 우리가 새를 놓은 집은 바로 윗집이었으니까요. 죄송한데요. 혹시 드라이버나 핀셋 같은 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번호키가 눌러지지 않아요? 예. 아예 먹통이네요. 방금 편의점 다녀오는 길인데 문이 안 열려서요. 저는 열쇠집을 불러 오래된 번호키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세입자가 다급하게 와서 번호키 얘기를 할 땐 자세히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세입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었지요. 그는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셔츠 소매가 물에 젖어 붙어 있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뭇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평범함보다는 왠지 섹시함을 느끼게 되었죠. 저는 서둘러 바로 그 느낌을 감췄습니다. 번호키를 새 걸로 교체해 주셔서 이제 편히 사용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이런 건 원래 집주인이 해주는 거랍니다. 그가 고개를 조금 숙이며 웃는데 시선이 내 발목 쪽을 잠깐 스쳐갔어요. 그 시선의 길이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죠. 괜한 오해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저의 발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의 거실로 향했어요. 수건이 걸려 있었고 그걸 그에게 전해줬죠. 저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것도요. 물기 닦으셔야 할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친절하시네요. 세입자는 웃으며 수건을 받았고 손등이 제 손가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물기가 있어서였을까요? 그 닿는 감각이 이상하게 오래 남더군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고 그 순간 제가 괜히 따라 웃게 되더군요. 이상한 장면이죠. 남의 집 번호키 앞에서 젖은 남자와 마주서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닌 듯 넘어갈 수도 있었던 순간인데 문제는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문이 잠시 열렸다가 닫힌 것뿐인데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딱히 그와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현관 쪽으로 시선이 가더군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초인종이 울릴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커피를 내릴 때나 채소를 다듬을 때조차도요. 어쩌면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틀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 현관문 앞까지 도착했는데 그 타이밍에 마침 위층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려던 찰나 그가 조용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운동복에 축 늘어진 어깨,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고 저는 놀란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요. 아, 네. 장을 좀 봤어요.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는 짧게 웃었고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다 장바구니가 살짝 기울며 바나나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가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이 제 손목을 스쳤고 그 찰나의 접촉이 마음속에 오래 남더군요. 그때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던 걸 그도 느꼈을까요? 조심하세요.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남편 출장 가기 전에
냉장고 좀 채우려고요. 출장 많으시다고 하셨죠. 네.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혼자 있는 밤은 아직도 좀. 이 말을 하곤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불쑥 속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을 한 후 말끝을 흐리자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하게 따뜻한 공감이었고 그래서 더 낯설었어요. 그런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나를 바라본다는 느낌, 그건 꽤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나서야 저는 제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닿았던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피부 위에 괜히 손바닥을 올려보았습니다. 그 감각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남편은 아침 일찍 김해 쪽 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덕분에 집 안은 종일 조용했고 저는 느긋하게 아침을 먹은 후 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지요. 멸치볶음, 진미채, 애호박볶음. 식탁 위에 유리 반찬통을 줄지어 놓고 뚜껑을 닫는데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참 말끔했고 예의도 있었어요. 이런 거 한두 가지 챙겨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를 위해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핑곗거리가 필요했을 뿐이었지요. 점심 무렵 반찬통 3개를 작은 장바구니에 담아들고 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5번쯤 망설였고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찌개 냄새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 얼굴에는 약간의 땀이 맺혀 있었고 오른손엔 숟가락이 들려 있었지요. 점심 드시던 중이셨나 봐요. 죄송해요. 타이밍이 좀 그냥 반찬 몇 가지 했는데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반찬통을 받아들었고 잠시 뒤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오세요. 잠깐 앉았다 가셔도 돼요. 딱 밥 퍼놓은 상태였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망설였지만 결국 신발을 벗고 문턱을 또 넘었습니다. 그의 집은 의외로 정갈했고 테이블 위에는 갓 지은 밥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반찬통을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어디에 넣어두면 좋을까요? 아, 아무 데나 괜찮아요. 저기 오른쪽 칸에 넣으셔도 돼요. 그가 허리를 숙이며 냉장고 문 안쪽에 반찬을 넣을 때 저는 그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찬바람과 그의 체온이 교차되는 그 자리. 저는 무심히 그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시선이 그의 목 뒤로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을 때 우리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요한 틈 속에서 그의 팔이 내 허리에 닿았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까 뭔가 이상하게 고마워요. 그 말에 대답하기 전 저는 숨을 들이마셨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등 뒤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접촉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내내 손끝이 얼얼했거든요. 냉장고 앞에서 벌어진 일이 단지 허리 위에 손 하나였다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날은 흐렸고 정오 무렵엔 부슬비가 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감정이 붕 떠 있는 듯 했지요. 커피를 마셔도 창문을 닦아도 마음 한가운데에선 낯선 무게가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와 있었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짧은 키스였지만 잊을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 낮이었고 동네에서 가까운 가게 몇 군데를 들러 필요한 걸 사기로 했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였어요. 검은 모자에 흰 반팔티를 입고 손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근처 마트에서 무언가 사온 모양이었어요. 네, 장 좀 보러 나갔다 왔어요. 뭐 많이 사셨어요? 아니요, 이것저것이요. 저도 곧 남편 돌아오니까 정리 좀 해놓으려고요. 그는 제 옆에 서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말없이 걸으면서도 그의 팔이 내 팔에 간간히 닿았고 그 닿는 감각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그게 실수인지 의도인지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역시 피하지 않았거든요. 저기요, 그날 일 말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 후회 안 해요. 그 말에 답을 하려다 말고 고개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거든요. 다만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린 다시 걸었고 조용히 현관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무거우실 텐데. 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손잡이를 잡던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내 손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지요. 그와의 거리, 그와의 기억, 그와의 감각이 이제는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이 돌아온 밤, 하연은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피곤한 하루의 끝에서 편안히 잠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연의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고 땀에 젖은 손바닥은 이불 위에서 끊임없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다가 끄고 다시 켜기를 반복하는 중에 머릿속에선 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세입자, 그 남자. 냉장고 앞에서의 이마, 입술, 손. 그날 밤 하연은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아서 잠이 오질 않아서 그냥 걷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집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처럼 그렇게 문을 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위층 그의 문 앞이었습니다.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연은 손끝으로 문을 천천히 뒤두렸고 문은 금방 열렸지만 그 몇 초가 제겐 몇 년 같았어요. 그 역시 잠을 자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셔츠 하나 걸친 채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던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무방비해 보였지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괜찮아요. 저도 자고 있진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두웠고 창문엔 얇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한 잔 건넸고 하연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막이 길어지자 그는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고 몸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손이 하연의 허벅지 위에 얹혔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고 그 손길이 무릎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안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얇은 원피스 아래로 스치는 손가락,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는 손바닥의 온도. 숨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었고 그의 손이 허벅지와 허리 사이를 반복해 오르내릴 때마다 하연의 손끝도 소파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는 몸을 기울여 하연의 목선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사이 입술이 닿는 감각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고 그가 천천히 어깨로 쇄골로 내려가는 동안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할까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을 때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고 조금 더 자신의 쪽으로 이끌었지요. 그는 그녀의 허리 뒤로 팔을 감으며 천천히 눕히기 시작했습니다. 소파가 좁아 어깨가 서로 부딪혔고 두 사람의 다리가 엉켰습니다. 하연의 원피스 밑단이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갔고 그의 손은 무릎 안쪽에서 시작해 허리 위까지 미끄러지듯 올라왔습니다. 얇은 옷감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그리고 가슴 아래에 닿은 손 등의 감각. 그것은 더 이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다시 닿았고 이번엔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마, 코끝, 입술, 턱, 그리고 다시 목선. 하연의 몸은 점점 느슨하게 풀렸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그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닿았고 그의 손은 어깨를 감싸다가 팔꿈치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며 손가락을 포개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체온이 대화를 대신했어요. 그렇게 그 밤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며칠 뒤의 오후였습니다. 김하연은 오후 내내 집 안정리를 하며 잠깐 바람을 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원이었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가 다가왔지요. 언제부터였는지 그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곧장 그녀 옆으로 향했고 하연은 그가 옆에 앉는 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쐬러 나오신 거예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요. 그는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아이스 커피를 건넸고 하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고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틈에 흐른 공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묘하게 편안하고 이상하리만치 익숙했거든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평일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저 혼자만 아는 장소 같아서 자주 와요. 하연은 무심히 웃었고 그 웃음을 본 그는 살짝 시선을 내리깔더니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몰랐던 웃음의 투명함이 그 짧은 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었답니다. 맑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선명했던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멀찍이 검정 승용차 안에서 그 장면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지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고 그 장면은 예고 없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 팔이 닿고 같은 컵을 주고받는 장면이 평범한 듯했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끌어올렸거든요. 그날 밤 하연이 집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늦은 뉴스가 흘러나왔고 하연이 물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움직일 때 그는 문득 말했어요. 요즘엔 자주 웃더라. 하연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조심스레 담담했지만 속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은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은 참 묘하게도 말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었지요. 하연은 물을 따르며 자신도 모르게 심호흡을 했고 컵을 드는 손끝에서까지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물은 맑았지만 그날의 웃음은 어딘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고 하연은 남편에게 늦게 들어오겠다는 문자만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이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지만 필요했던 말이었어요. 우산을 접고 조수석에 오르자 그가 말없이 히터를 높였습니다. 차 안은 어둡고 조용했고 바깥 유리창엔 빗방울이 느리게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괜찮으셨어요? 부르기 좀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분 좋았는데요. 그의 손이 기어를 잡던 손등 위로 스치며 머뭇거렸습니다. 말 대신 조용한 음악이 라디오에서 흐르고 있었고 그 잔잔한 멜로디에 하연은 점점 체온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하연의 허벅지를 따라 움직였고 하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약간 틀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기대도 돼요? 그의 속삭임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고 이마에 닿는 입술에서부터 깊게 내려오는 감각이 퍼졌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고 시트 위로 기대 앉은 그녀의 무릎 사이로 손을 미끄러뜨렸지요. 하연은 손끝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는 그의 손길이 목선 아래로 내려갈수록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안쪽에서 손이 움직일 때 그의 손바닥이 엉덩이부터 옆구리와 등까지 천천히 스치듯 감싸올랐습니다. 그 감각은 명확했고 심장이 크게 한 번 요동쳤어요. 여기서 이러면 너무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의 말에 하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고 손이 다시 그녀의 허리 아래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의자 시트 위로 엉덩이가 조금 더 깊숙이 밀렸고 그녀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 힘이 빠져 있었지요. 키스는 목에서부터 쇄골까지 내려왔고 그 아래로는 그의 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다리는 본능처럼 오므려졌지만 그의 무릎이 조용히 그 사이를 밀어넣었고 좁은 공간은 둘만의 밀실이 되었습니다. 유리창 밖의 빗소리는 더 깊어졌고 차 안의 공기는 점점 습기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더는 어떤 거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그녀의 목선을 지나 귀 뒤쪽을 더듬듯 지나갈 때 하연은 숨소리를 억지로 삼키려 애썼습니다. 시트 위에서 그녀의 골반이 조금씩 밀려났고
얇은 치맛자락이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갔지요. 그의 손은 무릎 안쪽을 지나 다시 엉덩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조심스럽게 그 부드러운 곡선을 감쌌습니다. 하연은 그 순간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거 안 멈출 거잖아요. 이미 너무 멀리 왔잖아요. 차 안은 이내 깊은 숨소리로 가득 찼고 그녀의 허리와 등, 허벅지와 엉덩이, 가슴 아래까지 그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갔습니다. 옷감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은 맨살보다 더 선명했고 입술은 다시 입술을 찾았으며 손가락은 서로를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 어둠 속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턱선을 따라 키스를 이어갔지요. 그 밤 죄의식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망설임을 잠시 밀어둔 채 하연은 그와의 체온 속에서 오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어둡고 젖고 숨막히도록 뜨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자신의 뺨에 식은 손바닥을 대어보며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따스했지만 어제 남긴 체온은 너무 선명해서 쉽게 잊히지 않았지요. 남편은 이미 집을 나섰고 부엌에는 텀블러에 담긴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게 어제와 이어져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오전 내내 하연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옷장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그녀의 손끝에는 어젯밤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아래에 그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욕망이 더 선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후, 하연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심코 계단을 내려가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친 건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하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손끝은 같은 시간대 같은 곳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반복된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하연은 또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짧았어요. 지금이요? 네. 지금 아니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의 문이 열렸고 그는 이번에도 말없이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그의 손이 먼저 움직였고 하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다시 목선을 타고 내려올 때 그녀는 이미 그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짧고 빠른 숨 사이로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허리를 감았고 하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그 순간은 의미를 잃었지요. 그 밤 둘은 말없이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요. 남편이 두 번째 장기 출장을 떠난 날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연은 이불 속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야 몸을 일으켰어요. 주방에는 남편이 남긴 간단한 메모가 있었고 그 종이 위엔 잘 다녀올게.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올게.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하연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고 마지막엔 부엌 싱크대에 그것을 접어 넣었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집, 조용한 방, 외출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건 위험한 자유였고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켰다가 끄고 반쯤 마른 빨래를 다시 돌리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지만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그녀는 무심히 핸드폰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메시지를 쓰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지요. 그리고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말없이 서 있었고 양손엔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연하게 타봤어요. 그 말에 하연은 웃었고 둘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전보다 가까운 거리, 더 짧아진 대화, 그리고 더 깊어진 침묵 속에서 둘은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아무도 없는 집은 묘하게 텅 빈 듯 하면서도 편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하연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조금은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하연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그 손을 감싸주었어요. 채호는 말보다 정확했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 사이 그건 익숙해져 버린 형태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깊은 혼란으로 다가왔어요. 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요. 왜 아무 일도 없었는지, 왜 기대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왜 그가 더는 움직이지 않았는지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다음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침묵이었다는 거리요. 출장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몸은 도무지 편해지지 않았지요. 침대맡에는 충전기 꽂힌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엔 영상통화 연결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뜨자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잘 지내요. 거긴 날씨 어때요? 덥긴 한데 견딜만해. 당신은 어때? 뭐 먹었어? 하연은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답은 매끄럽게 나왔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상대를 바라봤지만 그 안쪽에서 조금씩 다른 체온이 끓고 있었어요. 그의 부재는 하연에게서 어떤 감각을 해방시켰고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집 조용해? 응.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긴 해요.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화면 속에서 웃었고 하연은 침대 이불을 손가락으로 쓸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른쪽 다리는 본능적으로 오므라들어 있었고 베개 옆에는 아직도 그가 가져다 준 커피컵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연은 통화를 이어가며 소파에 앉아있는 그를 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는 그 모순적인 순간 그의 손이 다가왔고 하연은 핸드폰 카메라에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천천히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왜 다리를 떨고 있어? 그냥 긴장해서요. 남편의 질문에 그런 대답을 내뱉으며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 밖에서 그녀의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있었고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지는 손길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이어갔지요. 보고 싶다. 남편의 말에 하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말과 체온이 어긋나는 시간,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손은 베개 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는 곧 종료되었고 그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침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다리 위에 있었고 숨결은 귓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무너지기 쉬운 세계였고 그래서 더 깊이 끌리는 세계였지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이 맺혀 있었지요. 마음이 복잡하다는 증거였고 그 복잡함은 이유 없이 그녀를 거실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리였고 그녀는 소파 쿠션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무렵 하연은 단순한 외출을 핑계 삼아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의 작은 편의점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와 다른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얀 블라우스에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말하는 속도나 미소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그가 아닌 그녀가 이 관계에서 더 조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연은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거나 불러 세우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가슴 안쪽이 조여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았지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제스처였을 수도 있지만 하연은 그 동작 하나에 깊게 잠겨 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하연의 집 앞에 왔고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고 하연은 조용히 등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하연은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선 생머리를 넘겨주던 그의 손가락이 계속 떠올랐고 이유도 없는 질투가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날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 질투는 고요하게 타올랐고 그 불꽃은 또 다른 방향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나도록 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연도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질투심이란 건 이상하게도 참는 힘을 더 오래 버티게 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연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평소에 만나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우연히 시작된 사이였을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점점 채워갔지요. 그러던 오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단 한 줄짜리 문장이었지만 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답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결국 돌아온 답장은 짧았지요. 돼요. 어디로 갈까요? 호텔. 익숙한 동네에서 살짝 벗어난 곳이었고 너무 조용하지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연이 도착했을 땐 그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오를 때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번호가 올라갈수록 하연은 자신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걸 느꼈어요. 문이 열리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보다 큰 건 피로감이었어요. 감정의 피로, 밀고 당긴 관계의 피로, 그리고 끝맺음에 대한 피로였습니다. 오늘 왜 보자고 했어요? 하연의 질문에 그는 천천히 대답했지요. 그날 미안했어요. 아니, 미안하다고만 말하면 안 되겠죠. 나도 흔들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느꼈고요. 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 여자는 참 순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말이에요. 정리하려고 온 거예요. 그 말에 하연은 웃었어요. 비웃음도 슬픔도 아닌 그저 헛웃음. 말보다 많은 감정이 녹아있는 침묵 속에서 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정리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냥 한 번쯤은 마무리가 필요했겠죠. 그날 밤 둘은 다시 가까워졌고 가까워지면서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접촉은 이미 끝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날은 잔잔한 일요일 오후였고 하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 정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한숨을 돌리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생소한 타이밍이었기에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인터폰을 눌렀고 화면 속에 선한 인상을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 사모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라 302호에 사는 분, 그분 여자친구예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하연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포트 뚜껑을 덜컥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자는 해맑게 웃었고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분이 좋아하던 쿠키인데 혹시 집에 계시면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마치 어떤 일도 모른다는 듯 투명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하연은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거짓 없이 순수했고 그래서 더 죄책감이 뻗어왔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감사해요. 저 괜히 실례했죠.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녀는 인사 후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은 소녀처럼 가벼웠고 걸음도 경쾌했습니다. 하연은 문을 닫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쿠키 봉투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눈을 감고 베개에 얼굴을 묻는 순간 자꾸만 그 여자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순한 얼굴, 조심스런 말투, 깨끗한 손끝. 그리고 그 모든 게 하연의 가슴을 조용히 조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온 뒤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과 목소리였지만 하연은 그 침묵의 결을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는 유난히 하연의 움직임을 잘 살폈고 하연도 그런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거실에서 남편은 불쑥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하연은 식탁 쪽에서 잔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하연아, 너 누가 생긴 거 맞지? 순간 식기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큰 파장이 하연의 가슴 속에서 울렸습니다. 손이 멈췄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도 단단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연은 담담히 반문했지만 눈동자는 그보다 더 많은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느껴져. 예전 같지 않아. 내 표정, 말투, 눈빛 다 달라졌어. 말 안 해도 알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고 하연은 한 걸음 다가서며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럼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뭐라 말해도 믿지 않을 거잖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표정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 있었어. 왜 지금에서야 관심인 척하는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하연은 그 침묵에서 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끝내 묻지 못한 것들, 눈빛으로만 교차된 모든 감정들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아무 말도 없이 각자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 서로의 체온을 잊어가는 속도는 참 빠르더라고요. 하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고 그 안에서만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하연은 마치 오래된 무대 위에서 막이 내려간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아도 둘 사이엔 이미 정리되지 않은 결론이 부유하고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이라는 게 정말 있다는 걸 그날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택배함도 아닌 누군가 직접 둔 듯한 정갈한 포장이었고 안에는 짧은 메모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이 따뜻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문장은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더 진심 같았거든요. 하연은 상자를 조용히 품에 안고 거실로 들어왔고 거기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마음 어딘가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후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말도 없이 TV를 켰고 하연도 묻지 않았어요. 둘 다 조용했지만 아주 오래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의 합의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났는지 아니면 잠시 멈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 관계 안에서 아무도 승리하지 않았고 그저 감정이 지나간 자리만 남았던 겁니다. 하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소파 쿠션 끝을 쥐었습니다. 체온은 없었고 대화도 없었지만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잘 버틴 거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오늘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내일도 어쩌면 그렇게 넘어갈지도 모르겠네요.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날따라 비도 내렸고요. 괜찮다며 웃던 그 말 왜 그리 오래 남았을까요?
빛이 스쳐간 그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죠. 열린 건 현관이 아닌 내 마음이었다는 걸요. 비밀번호보다 먼저 풀린 건 경계였어요. 두 손이 가까워질수록 우린 말이 필요 없었죠.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창밖은 조용했는데 내 안은 소란스러웠죠. 그가 웃을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정리하자던 그날 밤 왜 그리 길었을까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린 서로를 내려놓지 못했죠. 비밀번호보다 먼저 풀린 건 내 맘이었고 지워도 남는 채우네 매일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그 손, 그 눈빛 잊은 척해도 선명해요.